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3부 기상 파트를 강의해 드릴게요. 지구 대기권은 다른 거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대륙권은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성층권은 오존층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간권은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부분, 열권은 가장 바깥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져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대류현상이 일어나고요. 공기층이 여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파트입니다. 성층권은 특정 고도에서 오존층이 두텁게 있다 보니 오존층은 자외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가고요. 성층권은 오존층의 영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는 내려가요.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여기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열권은 가장 바깥쪽 부분이라서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다 보니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대기의 성분은 99%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질소가 78%, 산소가 21%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국제 표준 대기에서는 해면상 표준기압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고 다른 부분은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의 열전달 파트예요. 우리 지구는 사실 태양이 열을 방출을 해도 그걸 사람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지구가 열을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출된 열을 인간이 느끼는 거예요. 이때 이 방출되는 작업을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사라는 것은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를 총칭하고요. 전자기파에 의한 에너지 전달 방법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것처럼 물질의 이동은 없고 물체의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열 전도는 온도 차이가 있을 때만 일어나요. 대류는 유체, 그러니까 기체나 액체가 가열 또는 냉각으로 인해서 분자 운동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밀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동 현상을 대류라고 합니다. 다음 기온 파트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기온의 일변화에서 일사량 변화에서 기억을 하실 부분은 여기에요. 최고 기온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최저 기온은 일출 직후. 왜 그러냐면 태양이 열을 방출해서 지구가 열을 흡수를 하는데 최고 기온이 나타나는 시간은 흡수된 에너지가 축적된 오후 1시에서 3시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요. 해가 지고 나서 달이 떴을 때 지구는 열을 방출을 해요. 언제까지냐면은 해가 다시 뜨기 전에. 그래서 최저 기온은 일출 직전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역전층은 뭐냐면 원래는 고도가 올라가면 온도는 내려가야 맞아요. 복사열이 안 닿기 때문에. 하지만 지면에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를 역전층이라고 하고요. 오존층이 있는 성층권이 역전층이 생기고요. 열권도 역전층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역전층이 발생한 날은 차가운 공기가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니 여기가 공기가 섞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 안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습도입니다. 습도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인데요. 수증기압이라는 것은 수증기의 압력을 수증기압이라고 해요. 그리고
온도와 기압 조건에서 공기덩어리가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압이 같을 때를 포화라고 하고요. 이때 수증기압을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합니다. 포화 수증기압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단열 과정인데요.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단열 팽창이라는 것은 공기가 상승했을 때 기압이 낮아지면서 공기 덩어리가 팽창하는 것을 단열 팽창이라 하고요. 단열 압축은 공기 하강으로 인해서 기압이 높아지고 공기 덩어리가 압축됐을 때를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해서 부피가 팽창을 하면은 기압이 하강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자연스럽게 기압이 낮아지니까 압력이 낮아지니까 팽창을 하겠죠. 공기 덩어리가 내려가면 기압이 상승을 하고 부피가 작아지면서 단열 압축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은 기압인데요. 기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여기에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이 부분이 거의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특히 이 29.92. 아시겠죠? 기압이라는 것은 원래는 대기의 압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적용을 합니다만 그 점을 중심으로 한 단위 면적 안에서 공기 기둥 안의 공기 무게를 말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기압은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고기압은 북반구에서는 중심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회전하고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고기압은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이 있는데요. 온난 고기압은 온난 건조한 날씨에 맑은 날씨가 특징이고 한랭 고기압은 일기가 좋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저기압은 중심기압이 주변보다 낮은 곳을 말하는데요. 저기압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한랭 저기압, 온난 저기압. 한랭 저기압은 대기 안정도가 불안정하고요. 온난 저기압은 키가 작고 이동 속도가 빠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압의 바람 구조인데요. 고기압과 저기압의 바람 구조는 손 모양과 함께 기억을 하면 좋아요. 오른손을 들고 이런 식으로 뭐 오른손에 모양이 있다고 한다면 하강 기류에 바깥으로 발산되는 바람이에요. 바람은 하층으로 발산되고 기류는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가 고기압이에요. 이거를 직접 손가락으로 해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저기압은 손가락 끝이 상승 기류를 그리고요. 저기압은 상승 기류를 그리고요. 손가락 끝이 안쪽을 향해서 말려 들어가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층, 아래에서 수렴하고요. 바람은 상승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저기압이에요. 여기까지가 3부의 1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람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